결합 풀렸죠. 위약금 터졌죠. 안녕하세요, 반달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표 같은 거 안 볼 거고요. 그냥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휴대폰 성지에 관한 얘기인데, 요즘에 영상 보면은 휴대폰 성지에서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 휴대폰 성지는 무조건 싸다. 맞아요. 싸게 파는 거 맞고, 휴대폰 성지에서 사야 되는 것도 맞아요. 휴대폰 성지에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설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반 매장이랑 성지 매장의 차이점이 뭔지 뭐 이런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보는데 휴대폰 컨텐츠 쪽으로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성지의 가장 큰 단점이 명의도용이란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로는 성지처럼 판매하는 방리담회를 많이 하는 매장들은 명의도용이 그렇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한 달에 막 10대, 15대. 근데 손님, 소비자가 얘기하는 그 눈탱이 있죠? 하나도 안 빼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님이 그렇게 늘어난다거나 많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를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면 매장을 접는 상태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작업을 대부분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라는 게 휴대폰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심지어 판매점도 명의도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인데 형 신분증을 갖고 동생분이 온 거예요. 둘이 닮았겠죠, 형제니까. 그러면 뭐 사진이 왜 틀리세요? 요새 주민등록증 사진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그냥 개통을 해요. 근데 전화가 띠리링 와요. 나는 개통한 적 없는데 이거 뭐냐? 라고 전화가 와요. 명의자분 분명히 오셨고 저희는 그냥 개통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간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의도용을 판매점이 역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악질 명의도용이 있는데,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장애인분들 명의를 도용을 해서 회사 4개를 개통을 해서 거의 요금을 1,000만 원대까지 나오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건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플러스 대리점이 월급을 많이 준다는 광고를 하고 이제 직원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개수를 채워야 그 월급을 주는데, 유선도 해야 되고 무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못 채우잖아요. 그럼 실적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월급도 엄청나게 깎여요. 거의 대부분 들어온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한 20살, 23살 이제 갓 전역한 친구들도 있고, 저도 그때 시작을 했고, 그런 걸로 해서 판매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뒷돈을 챙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이거는 위법 중에서 판매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위법이에요. 왜 장애인분들을 왜 건드려요? 그건 아니지. 아니, 지체 장애인분들을 왜 건드려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저도 그 뉴스 보면서 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 판매사들이 욕을 많이 먹는 건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판매사분들이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명의도용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성지 매장을 가면은 내가 시세표를 다 보고 원금을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걸 하질 않아요. 그냥 기계 받고 서류 쓰고 끝, 개통,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LG가 원금이 한 15만 원 정도 더 싸요. 근데 SK 쪽에서 인터넷 결합 할인도 받고 있었고 위약금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지에서는 위약금이랑 할부금, 뭐 결합 같은 거 조회를 해주지 않아요. 고객이 직접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싸다고 해서 LG로 이동을 했어요. 결합 풀렸죠, 위약금 터졌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와요. 그거 이 SK텔레콤 유지했으면 30만 원 정도의 할인율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약금이 안 나오고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30만 원 정도가 더 리스크가 난 거죠. 이분한테는 15만 원 더 받자고 30만 원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장 큰 사례예요. 상담이 안 되니 성지 같은 경우는 오면 그냥 판매하는 거니까
조회 자체를 해주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제가 보기엔 성지의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어르신들이나 초등학생들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뭐 고가 모델을 권한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세표 보면은 LTE 모델도 있고 키즈폰이라 그래서 명칭도 해놨고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좋은 모델을 원하니까 고가 모델 라인을 보게 되고 고가 모델 라인도 저렴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판매점을 가시게 되면은 중저가 라인 모델을 아마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매장이랑 성지 매장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냥 판매 방식의 차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어르신들 거는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SK를 쓰고 있는데 뭐 할인받는 것도 없고 약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동하는 게 기기값은 싸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LTE 기계로.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성지 매장들도 어느 정도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거 어르신 한 70 이상 된 어르신한테 뭐 S21을 이제 권한다거나 요금이 한 10,000원밖에 안 나오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금 설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통신사 이동을 해야 될지 기기 변경을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고객이 해야 된다는 좀 안 좋은 거죠. 이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판매사가 중간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성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를 해드리지 않아요. 24개월 그 중고품 반납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기계도 반납을 잡아드리지 않아요. 고객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품 판매, 일반 판매인데 중고품을 판매해드리지 않아요. 변경 업무도 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성지의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 좋은데 이런 거 잘 따져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도 성지에 방문을 하려면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상 많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먹튀 매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페이백 형식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페이백은 웬만하면 요새 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며칠 뒤에 입금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아요. 먹튀의 가능성이 한 일반 매장보다 배로 많습니다. 페이백이 뭐냐면 핸드폰을 풀로 개통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기계면 100만원으로 개통을 하고 뭐 며칠 있다가 50만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페이백 같은 경우는 좀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먹튀 하면은 돈 날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개통 다 하고 개통한 다음에 할부금까지 싹 다 확인을 하고 나오시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휴대폰 성지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려 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